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피곤하고 무거운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맞이한 그 아침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했던 기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몇 살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100세는 신화 속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이미 수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나도 100세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수많은 병에 시달리며 침대 위에서 보내는 100세가 아닌 내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소박한 밥상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100세.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한국 곳곳의 장수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의 산골부터 제주도의 해안가까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모진 세월의 훈장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청년보다 더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르신,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이토록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한결같았습니다. 화려한 보약도, 특별한 수술도, 고가의 운동기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반복했던 아주 작고 소박한 5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쌓였을 때 기적을 만들어낸 그 비밀들. 오늘의 여정을 통해 저는 그 5가지 지혜를 당신의 귀로 고스란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제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00세에 도달한 분들의 그 신비롭고도 소박한 새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만나러 우리는 경상남도 함양의 작은 산골 마을로 떠납니다. 곳곳에 이끼 낀 돌담이 정겨운 이곳에 올해 103세가 되신 박명자 할머니가 사십니다. 명자 할머니의 아침은 새벽 5시 알람 없이도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고 산새들도 아직 깨지 않은 시간. 할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불을 걷는 것도 요강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앉아 머리맡에 둔 낡은 보온병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두 손으로 감싸 쥐십니다. 명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내 몸속에 사는 모든 식구를 깨우는 신호야. 야들아, 인자 일어나서 일하자 하고 말이야. 명자 할머니가 마시는 이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자는 78시간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에서 1리터의 수분을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몸은 극심한 탈수 상태이며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아침에 가장 높은 것이지요.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혈액의 보약인 셈입니다. 찬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 물이 들어가면 몸은 체온을 높이기 위해 갑자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시니어의 심장과 장기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자,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할머니는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 단숨에 들이켜지 않습니다. 마치 거룩한 의식을 치르듯 3번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십니다. 첫 번째 모금은 입안에 머물게 하여 입안의 독소를 행궈냅니다.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이 물과 함께 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아침 입안 세균은 가글을 하거나 물로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 첫 모금을 뱉어내고 다시 물을 따라 마십니다. 두 번째 모금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물의 온기를 느낍니다. 위야, 고생했다. 인자 따뜻한 물 들어간다. 라고 속으로 말하며 위의 운동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금에야 비로소 남은 물을 천천히 마셔 몸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전달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100년간 반복되었을 때 명자 할머니의 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할머니는 103세의 나이에도 변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물 한 잔이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원활한 배변을 돕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또 어떻습니까? 세월의 검버섯은 좀 있지만 할머니의 피부는 여전히 수분을 머금은 듯 투명하고 맑습니다. 신장 기능도 건강하여 체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신진대사를 약 30% 이상 끌어올린다. 라고요.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과학적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아끼고 매일 아침 나에게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대접한다는 자기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까? 내일부터는 딱 5분만 명자 할머니의 새벽 의식을 따라 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내 몸을 깨우는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향한 가장 거대하고도 단순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 수분이었다면 두 번째 비밀은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충청남도 서천의 한 평화로운 어촌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올해 99세이신 이종학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오셨습니다. 험한 바다 일에 허리가 굽을 법도 하지만 종학 할아버지의 등은 지금도 꼿꼿합니다. 동네 청년들이 할아버지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웃으며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별거 없어. 눈 뜨면 그냥 이불 속에서 몸을 좀 쭉쭉 펴주는 거지. 야들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하면서 관절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종학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관절의 인사. 그것은 바로 기지개와 이불 속 스트레칭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고 림프에게 순환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푸둥하고 굳어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 낙상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치우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이불 속에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종학 할아버지의 이불 속 루틴을 따라가 볼까요? 첫째, 기지개 켜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습니다. 동시에 발끝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몸을 마치 활처럼 길게 늘입니다. 5초간 유지했다가 힘을 뺍니다. 이 행동을 3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기지개는 굳어있던 척추 마디마디를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단번에 촉진합니다. 둘째, 손발 털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두 팔과 다리를 허공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1분 정도 털어주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세혈관 순환을 돕고 림프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셋째, 발끝치기입니다. 양발에 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 끝을 톡톡 쳐줍니다.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하루 200번씩. 이 행동은 하체의 혈류를 개선하여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이 10분의 이불 속 루틴이 100년간 반복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종악 할아버지는 99세의 나이에도 지팡이 없이 걸으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관절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근육의 유연성이 유지되어 낙상사고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여 몸이 붓거나 무거워지는 일도 드뭅니다. 과학자들은 아침 스트레칭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악 할아버지에게 이 시간은 과학적 운동이 아니라 100년을 함께해 준 내 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하루를 안전하게 살겠다는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서 헐레벌떡 침대에서 내려오십니까? 아니면 굳어있는 몸을 이끌고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내일부터는 딱 10분만 이종학 할아버지의 관절 인사를 따라 해 보십시오.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손발을 털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향해 고맙다고 화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음식과 먹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 작은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올해 101세이신 김영자 할머니가 사십니다. 할머니의 아침 밥상은 놀랍도록 소박합니다. 밥 한 공기, 된장국, 그리고 직접 캔 나물 두어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식사 시간은 그 누구보다 풍성합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의 밥을 입에 넣으시면 최소 50번을 씹으십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십니다. 영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 밥 한 알에 햇살과 바람과 농부의 땀이 다 들어있어. 그걸 그냥 꿀꺽 삼키면 쓰나. 천천히 씹어서 몸속으로 모셔야지. 영자 할머니의 이 천천히 씹는 습관. 이것은 시니어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때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 불량은 물론 영양소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00세인들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 입에 최소 30번, 많게는 100번까지 씹습니다. 천천히 씹을 때 우리 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침 분비가 가득해집니다. 침 속에는 강력한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는 물론 노화를 막는 파로틴 호르몬, 면역 성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보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뇌가 깨어납니다. 저작 운동 씹기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늘립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자연 요법입니다. 셋째, 과식을 막습니다. 뇌가 배부름을 느끼려면 최소 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밥상에 오르는 소박한 한국적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100세인이 공통으로 사랑하는 음식들입니다. 첫째, 거친 곡물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조, 콩 등이 섞인 잡곡밥을 드십니다.
거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키고 당뇨를 예방하는 1등 공신입니다. 둘째, 된장과 간장입니다. 수십 년 묵은 전통 발효 식품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드십니다. 셋째, 제철 나물입니다. 할머니는 봄이면 달래와 냉이, 여름이면 깻잎, 가을이면 물을 드십니다. 땅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나물은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이 천천히 씹는 소박한 밥상이 100년간 반복되었을 때 영자 할머니는 어떤 기적을 맞이했을까요? 101세의 나이에도 할머니는 치매 걱정 없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십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나물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손주들의 생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소화 기능이 건강하여 뱃속이 늘 편안하고 얼굴빛은 늘 맑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천히 씹는 행위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에게 이 식사 시간은 과학적 영양 섭취가 아니라 대지가 전해준 생명에 대한 거룩한 예의이자 내 몸의 정원을 가꾸는 마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 밥상을 스마트폰을 보며 허겁지겁 해치우십니까?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십니까? 내일부터는 딱 밥 3숟가락만 김영자 할머니처럼 50번씩 씹어 보십시오. 음식의 온전한 맛을 느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당신의 100세 인생을 향해 맑고 깨끗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햇살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천의 99세 이종학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더 마신 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시계는 늘 9시에 멈춰 있습니다. 40년간 변함없이 할아버지는 그 시각 동네 어귀의 산책로로 향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아버지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걷는 내내 마주치는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어이, 김씨 왔는가? 이 집 고추는 올해도 풍년이네. 종학 할아버지의 햇살 산책. 이것은 시니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신의 한 수입니다. 먼저 햇살의 기적입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물론 면역력, 심장 건강, 그리고 우울증 예방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 시니어들의 절대 다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침 햇살 산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걷기의 힘입니다. 할아버지는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내 집 앞마당을 거닐듯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걷습니다. 이 천천히 걷기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하체에 몰려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셋째, 관계의 연결입니다. 할아버지는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하고 농작물의 성장을 지켜보고 세상의 소식을 접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가치를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 라고요. 종학 할아버지의 산책은 고립을 막고 세상과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이 햇살 아래 걷기와 세상과의 연결이 100년간 반복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종학 할아버지는 99세의 나이에도 골다공증 걱정이 없습니다. 뼈가 튼튼하여 낙상사고를 당해도 큰 부상 없이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면역력이 건강하여 감기 한번 크게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늘 밝고 긍정적이십니다. 이웃과 웃음을 나누니 외로움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침 산책은 뇌의 도파민을 분비하여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악 할아버지에게 이 시간은 과학적 운동이나 비타민 합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과 인사하고 나 또한 그 생명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영혼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집안에만 갇혀 계십니까? TV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니까? 내일부터는 딱 30분만 이종학 할아버지처럼 아침 햇살 아래를 걸어 보십시오. 동네 어귀의 작은 풀꽃에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100세 인생이 세상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연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밀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여주의 평화로운 사찰 인근 작은 한옥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올해 102세이신 이옥분 할머니가 사십니다. 할머니의 아침은 세상의 그 어느 아침보다 고요합니다. 할머니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마루에 가만히 앉으십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니다. 할머니는 10분간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내쉽니다. 후. 오늘도 살아있구나. 후. 이 세상에 감사하구나. 옥분 할머니의 영혼 호흡. 그것은 바로 명상과 감사, 그리고 하루의 목표를 새기는 시간입니다. 백세인들은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마지막 시간을 내면을 가꾸는 데 바칩니다. 할머니의 루틴을 따라가 볼까요? 첫째, 깊은 호흡 명상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밤새 경직되었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이완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파를 안정된 상태로 만듭니다. 둘째, 감사의 자기 암시입니다. 할머니는 호흡을 내쉴 때마다 속으로 감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하루의 목표 새기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옥분 할머니는 명상을 마치며 속으로 말하십니다. 오늘은 동네 어귀에 버려진 쓰레기를 좀 주워야겠다. 오늘은 옆집 세댁한테 김치를 좀 나눠줘야겠다. 백세인들은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눈을 뜬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역할이 옥분 할머니를 100년간 살게 한 강력한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과 삶의 의지가 100년간 반복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옥분 할머니는 102세의 나이에도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유지하십니다. 뇌의 가소성이 유지되어 매일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삶의 지혜를 전하십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십니다. 과학자들은 명상과 긍정적 자기 암시는 노년에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과학적 뇌 훈련이나 심리 치료가 아니라 100년을 살아낸 내 영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하루를 세상에 기여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서약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서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또 어떻게 버티나 하며 한숨을 쉬십니까? 내일부터는 딱 10분만 이옥분 할머니처럼 영혼의 호흡을 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깊게 숨을 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아주 소박한 하루의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100세 인생을 향해 깊은 평온과 만족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5가지 새벽 속으로의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양의 박명자 할머니가 전해준 미지근한 물, 한 잔의 수분, 서천의 이종학 할아버지가 전해준 기지개와 산책의 움직임, 정선의 김영자 할머니가 전해준 천천히 씹는 소박한 밥상의 영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의 이옥분 할머니가 전해준 명상과 감사의 평온. 이 5가지 비밀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진리는 늘 평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1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00세에 도달한 분들은 이 평범한 행동을 10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 꾸준함이 평범한 습관을 기적으로 바꾼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한 당신 또한 100세라는 위대한 산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대하는 거룩한 태도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아침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십시오.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몸과 인사하십시오. 식사 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아침 햇살 아래 세상을 걸으며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10분만 가만히 앉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할 일을 새기십시오. 그 소박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일 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100세 인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다음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감사합니다.